4절 감세 자유진동입니다. 감세 자유진동. 예. 자유진동이란 것은 자유란 것은 하중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세비 댐핑 매트릭스 감세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 감세가 있고요. 비비례 감세가 있습니다. 비례 감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양쪽의 모두 형상을 곱해줬을 때 행렬에 대각 행렬만 나왔습니다. 이건 크로네커 델타를 뜻하고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대각 성분만 있고 나머지 비대각 성분은 0이 되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세란 것은 마찰, 균열, 다양한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부재 요소 강렬, 요소 강성 행렬을 조합하는 강성 행렬 혹은 요소 질량 행렬을 조합하는 질량 행렬과 같이 단순히 조합해서 요소 행렬을 조합해서 구조물의 감세 행렬을 만든다면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측을 해보니까 각 모드별로 진동수고요. 모드별로 감세 특성이 다르더라. 감세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각 모드별로 감세비를 추정한 후에 이를 조합해서 일반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진동 행렬을 양변에 곱해가지고 대각 성분만 남을 때를 비례 감세 혹은 고전적 감세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비례 감세 같은 경우는 구조 시스템이 유사한 재료와 유사한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강 구조물 같은 경우에 댐핑이 1%라고 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 댐핑이 3% 혹은 2%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구조물이 같은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니까 비례 감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 감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일리 감세입니다. 우리가 구조물의 자유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모드에 대해서 모든 모드에 대해서 감세를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감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모드가 이제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 고려 대상인 구조물 진동 대역에서 의 감세를 각각 정하고 난 다음에 각각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곡선식으로 감세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곡선식으로 곡선을 주어지게 됩니다. 곡선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 가지고 무수하게 많은 고차 모드에 대해서 큰 감세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차 모드의 영향을 줄여주게 되고요. 저차 모드에 굉장히 낮은 저차 모드의 영향도 주게 주고 우리 관심 내역의 모드들만 고려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일리 이 사람은 레일리 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 행렬은 질량에 비례하는 개수 알파와 강성에 비례하는 개수 베타를 더해줍니다. 더해줘가지고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금 알파와 베타를 알파가 0일 경우에는 강성 비례 레일리 감세 행렬, 베타가 0일 경우는 질량 비례 레일리 감세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봤을 때요. 좀 전에 그 곡선식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곡선식이 되고요. 오메가와 그 사이 값이 되고요. 이때 각각 그 사이 값을 오메가 i와 오메가 j에 해당되는 그 사이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그 사이 i와 그 사이 j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i에 해당되는 오메가 i, 그 사이 j에 해당되는 오메가 j 값을 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로축이 오메가일 수도 있고요. 가로축이 t일 수도 있습니다. 주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건물 같은 경우에서는 t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장주기인 게 맞습니다. 1초, 2초, 3초. 기계 같은 경우에 혹은 진동 같은 경우 오메가를 많이 쓰는 경우가 고유 주기가 뭐 10Hz, 100Hz 이런 식으로 요게 1보다 큰 수가 많죠. 이거를 주기로 나타나게 되면 0.1초, 0.001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초를 주기로 나타내게 되면은 0.1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을 주로 안 쓰니까 가로축을 이제 주로 1보다 큰 수가 되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 값을 이 방정식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0일 때는 질량 비례라고 얘기하고요. 알파가 0일 때는 강성 비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 질량 비례 감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험 자료하고 일관성이 없다. 실제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차 진동 모드에 일반적으로 감쇄가 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소리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하여튼 강성과 질량을 조합해서 만든 것을 레일리 감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고요. 근데 레일리 감쇄를 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직교성이 만족됩니다. 왜냐하면은 C 값이 알파 M, 베타 K인데 M과 K가 직교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한 댐핑 매트릭스 C 값도 직교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대각행렬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행렬. 대각행렬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각행렬은 이쪽 편에만 있죠. 대각. 그래서 대각행렬을 형상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각행렬로 나타나게 되므로 이렇게 비연계된 각 자유도별로 요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단자유도계의 방정식을 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유도계의 방정식 만약에 10개의 모드를 쓴다면 10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조합할 수 있고요. 레일리 감쇄의 경우에 모든 진동수에 대해서 모드에 대해서 다 고려할 수 있다 보니까 직접 적분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전체 풀 매트릭스를 사용해 가지고 풀 매트릭스를 사용한 직접 적분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 매트릭스가 아니라 만약에 K 값을 양쪽에 자유도로 축소를 시켜 가지고 만약에 K 값을 원래는 10,000 만이었었는데 이거를 100 100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개의 자유도만 쓴다 했을 경우는 100개의 모드에 대해 가지고 각각 100개의 모드에 대해서 각각 감쇄를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요 10,000개의 모드에 대해서 각각 정의해 주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축소를 시켜 가지고 몇 가지 모드만 써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 모드는 모드별 감쇄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감쇄를 사용할 경우 구조물의 모드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하고 뭐 하여튼 가장 그 비례 감쇄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비비례 감쇄를 써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뭐 구조물이 다른 시스템으로 각각 다른 감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좀 전에 2%, 1% 혹은 지방까지 같이 있는 게 지방은 10%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비례 감쇄를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때는 비비례 감쇄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랠리의 알파와 베타 값 이 곡선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하나의 자료인데요. 각 모드별로 감쇄를 이제 재료 감쇄를 사용해서 모드별로 감쇄를 쭉 구해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드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질량 참여율이 5% 되는 것만 골라봤더니 주로 질량 참여율이 단 것 같더라. 그래서 주로 몰려 있는 모드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요 몰려있는 모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쇄보다 더 작은 감쇄를 써서 보부수적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곡선을 요 대시드 라인 점선을 쓸 것이냐
아니면 빨간 선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요 관심 있는 진동 대역이 어디 대역이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각각에서의 감쇄를 몇 % 쓸 것이냐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코이 감쇄인 경우는 이제 레일리 감쇄 같은 경우에 2개의 지점만 찍었는데요. 2개의 지점만, 2개의 모드에 대해서만 주요 진동수 대역을 찍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3개 이상, 주로 4개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점을 찍었을 때는 하나, 둘, 세 점을 찍었을 때는 여기가 고차 모드에 대해서 네거티브 댐핑, 뭐 오히려 증폭시킬 수가 있으니까 짝수계로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고차 모드에 대해서도 어, 고감쇄가 들어갈 수 있게 방정식 유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레일리 같은 경우에 2개만 오메가 1, 오메가 2 혹은 오메가 1, 오메가 3를 혹은 오메가 1, 오메가 4를 사용해 가지고 이러한 곡선을 유도를 했지만은 코의 감쇄 같은 경우에 3개 점 이상을 쓸 수 있다. 근데 요 방정식을 풀기에는 간단하게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는 레일리 댐핑과 달리 좀 계산식이 복잡하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이 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특정 모드의 개수를 구성했어요. 만약 100개만 쓴다라고 했는데 100개에 대해서 모드 중첩 감쇄, 모달 댐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달 댐핑을 사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이걸 모달 댐핑이라고 더 추가로 적어 놓겠습니다. 네, 모달 댐핑입니다. 각 모드별로 이렇게 댐핑을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낱개로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정의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모드에 대해서 정하고 네 번째 모드에서 댐핑을 못 정할 수, 빼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각각 다르게 정해주는 경우는 빼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모든 모드에 대해서 뭐 5% 혹은 2% 댐핑을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요.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빼먹어도 뭐 발산은 일으키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조합해서 들어가니까 여튼 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직접적 분법에서는 풀 매트릭스를 사용한 직접적 분법에서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특정 모드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전체 자유도가 10,000개의 자유도인데 그 중에 100개의 모드만 뽑아가지고 축소된 직접 적분법을 사용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축소된 행렬, 그러니까 강성 행렬이 10,000바의 10,000이 아니라 100바의 100인 행렬을 가지고 100개의 모드에 대해서 그 모달 감쇄, 모드 중첩 감쇄를 정의해가지고 사용할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적분법 풀 매트릭스를 사용할 경우는 조금 어렵고요. 직접적 분법이 돼 특정 모드, 왜냐하면 풀 매트릭스를 사용하면은 진짜 무수하게 많은 모드에 대해서 넣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모드를 뽑아 가지고 뭐 100개만 사용한다 이럴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일리 감쇄와 모드 중첩 감쇄의 조합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직접적 분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레일리 모드 중첩 감쇄의 장점도 있고 레일리 감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레일리 감쇄에 알파 이퀄 0으로 놨을 때 베타 K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수식에서 오메가 값하고 이 댐핑에서 질량이 강성에 비례하는 댐핑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게 그 몇 퍼센트냐에 따라 가지고 요 고차 모드 영역이잖아요. 고차 모드에 감쇄를 주음으로 이래 가지고 고차 모드의 영향을 줄여줄 수가 있다. 고차 모드가 굉장히 난잡하게 트는 경우가 많고 고차 모드로 갈수록 감쇄가 커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차 모드에 대해서는 특정한 값으로 모드 감쇄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모드 중첩 감쇄를 지정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건축학에서 나왔던 공통주택 기반 내진 설계 지침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2.5%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무조건 다 2.5%를 쓰는 게 아니라 2.5% 조금보다 작은 모달 감쇄를 쓰고요. 요 특정 모드 몇 가지 모드에 대해서 사용하는 모드. 그 다음에 고차 모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레일리 감쇄를 작게나마
적용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고차 모드가 시간 이력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여주게 됐습니다. 요걸 처음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자꾸 이제 읽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강성 레일리 감쇄를 크게 사용할 경우, 레일리 감쇄를 굉장히 크게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죠. 크게 사용할 경우는 고차 모드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고차 모드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고층 건물에서 이 응답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댐핑을 모드 중첩 댐핑을 크게 사용할 경우 저차 모드의 영향이 중요한 중저층 건물에서 응답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댐핑이 커지게 되면은 응답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절 감쇄 자유진동입니다. 감쇄 자유진동 중에서 비비례 감쇄입니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질량에 비례하지 않고요. 강성에 비례하지 않고 따라서 질량과 감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직교성 모드의 직교성이 질량과 강성으로 구한 모드의 직교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비례 감쇄 혹은 비고전적 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각행렬이 꼭 대각행렬만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비대각행렬에도 값을 갖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조감쇄 또는 이력감쇄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점성감쇄 같은 경우에 속도에 비례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비례합니다. 변이에 비례하는데 여기에 이게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이값을 진폭과 이런 것에 함수로 가정을 하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답을 구해보면은 이러한 값들을 대입시켜가지고 그것을 구해보면은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유진동수 여기 허수로 나타나고 이게 루트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 i 제로 값은 i번째 모드의 고유진동수인데 실질적으로 비감쇄 고유진동수하고 같지 않다. 그리고 이타 값은 i번째 모드의 감쇄 손실계수이다. 감쇄 손실계수. 감쇄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래서 참고로 이러한 비감쇄 구조물과 동일한 형상을 갖는 감쇄 구조물을 모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감쇄 구조물과 감쇄 구조물의 모드 형상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때 C 값은 뭐냐? 이렇게 비례 감쇄로 해서 모드 형상을 동일하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드 형상은 감쇄와 비감쇄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복소 감쇄 고유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타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i번째 고유 진동수로 거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걸 구해가지고 대입시키죠. 대입시키면은 모두 감쇄 손실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하고 복서 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반 모드는 위상이 여기서 0도와 180도 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고정점에서 이렇게 실수 부분에서 위상차만을 서로 가지고 0도와 180도 모드는 실수만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복서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고정된 점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래서 전파하는 진행파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propagating wave는 전파하는 파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 모드하고 그러니까 복소수로 된 모드 형상과 실수로만 된 모드 형상입니다. 실수로 된 모드 형상은 다음과 같이 정지파, 스탠딩 웨이브
있고요. 복소 모드는 propagating, 진행하는 파입니다. 자, 상호작용, 동적 상호작용과 면제진 구조물인 경우입니다. 이제 유사한 재료와 유사한 구조 형식으로 안 돼 있는 경우 비례 감쇄는 적합하지 않다. 그 예로서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입니다.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 경락 구조물과 같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집안의 강성을 단단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이게 충분히 구조물이 고정단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성 차이가 심하지 않다. 구조물과 집안. 이런 경우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구조물의 모드 감쇄는 감쇄비는 2에서 5% 정도인데 집안의 감쇄비는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모두 비례 감쇄를 쓸 수 있는데 이 구조물을 한꺼번에 고려할 때는 비례 감쇄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유체 구조물도 마찬가지고요. 유체의 감쇄는 굉장히 작은데 구조물의 감쇄는 유체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면제진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만 나타날 때는 비례 감쇄를 쓸 수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이 제진 장치 혹은 면진 장치 같은 경우 감쇄비가 한 20%까지 나가니까요. 20에서 30%도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감쇄비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 감쇄가 적당치 않고 비비례 감쇄를 써야 된다. 근데 비비례 감쇄인 경우에 고유치 해석을 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에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상태 변수 변이와 속도를 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 방정식이 이게 U로 나타났을 때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개 미분 방정식을 고유치 해석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은 모드 형상과 고유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있고요. 건물의 고유 진동수. 건물은 1층 증가하는 데마다 0.1초씩 주기가 커지죠. 20층 같은 경우엔 주기가 한 2초 정도 된다 그러면은 2초분의 1 하면 0.5Hz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유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모드 형상을 구하고 모드 형상과 고유치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고유치 값이 이렇게 복소 함수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감쇄 고유 진동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쇄 비도 뽑아낼 수 있고요. 강보드별. 그래서 그 모드 형상, 변이에 대한 모드 형상, 속도에 대한 모드 형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상태 공간 방정식 두 개를 합쳐가지고 푸사이 헷이라고 했어요. 헷 했습니다. 그래서 모드의 직교성 양쪽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층 전당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 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힘의 평형을 통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구했더니 보면은 이렇게 서로 댐핑 행렬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강성 행렬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모드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로 하면은 비연계된 단자의 독의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 비감쇄 자유진동에서 자유진동 모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가 있고요.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구하고 두 개를 사용해서 고유진동수를 구하고요. 고유진동수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을 구하고 자유진동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을 보면요.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을 구했고 고유진동수를 각각 구했습니다. 고유진동수에 해당되는 모드 형상을 또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진동 응답은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를 합한 응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진동 모드가 뭐냐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드 형상에 해당되는 초기 조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진동을 일으키는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모드 형상이 다음과 같이 생겼으니까요. 이거를 초기 상태로 해서 그냥 딱 놔봤습니다. 딱 놨더니 얘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첫 번째 모드에 비례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두 번째 모드 형상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드 형상에 해당되는 요 그림, 요걸 초기 조건으로 해서 요 변이 상태에서 놨습니다. 놨더니 다음과 같이 이놈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놈은 이렇게 서로 위상각이 앞뒤가 바뀐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임의의 초기 조건, 이건 첫 번째 모드도 아니고 두 번째 모드도 아닌 임의의 초기 조건으로 이렇게 놨을 때 구조물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형상이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가 조합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변이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제 3.1의 모드의 직교성이란 것은 서로 모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양쪽을 곱해보면은 0이 나온다. 오케이. 서로 간에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값이 나오겠죠. 오메가 자승이 나오나요? 그리고 정규화된 모드란 것은 normalize. 모드란 것은 상대 변이니까 이게 10이라면 요게 5, 여기가 10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위 값이 1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상대 변이를 나타내는데 이걸 정규화 시켰습니다. 어떻게 정규화 시켰어요? 이렇게 일반 질량으로 나눠줬습니다. 일반 질량으로 나눠주니까 나눠주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된 모드는 위에 바를 곱했습니다. 바가 나타내고요. 그냥 일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모드 영상으로 나타내고요. 이건 정규화된 것은 이런 표시를 하나 더 넣습니다. 레일리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구했고요. 첫 번째 형상을 가정을 했습니다. 다들 해가지고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변형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개선된 레일리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가정했던 변이 형상을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전에 얘기 나눴죠. 그래서 고유진동수가 반복 계산하면 할수록 원래 정확해 값에 근사해 간다. 개선된 레일리 리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모드도 반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리치 벡터, 두 번째 리치 벡터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형상을 다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일리 감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진동 모드뿐이 없지만 그냥 얘를 나타낸 것입니다. 얘를 나타내서 첫 번째 고유 진동수와 두 번째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감쇄를 각각 3%, 5% 넣었더니 요 두 개를 통과하는 레일리 감쇄는 이렇게 되더라. 어떻게 구하는지를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직교성 검토하는 거. 나중에 레일리 감쇄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교성이니까요. 단자유도계로 나눌 수 있다입니다. 코이 감쇄도 3개의 값, 크사이 1, 크사이 2, 크사이 3에 해당되는 값의 댐핑의 값을 이렇게 했습니다. 3개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4개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4개를 짝수개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더 낫죠. 근데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3개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감쇄 행렬 모드 중첩 에 대해서도 지금 3개의 모드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세 번째 모드가 있고요. 그 세 번째 모드 3개에 대해서 감쇄비를 각각 3%, 4%,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넣냐 라고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써가지고 감쇄 행렬을 구했다. 그래서 직교성도 만족한다 입니다. 그 다음 상태 공간 방정식, 좀 전에 u하고 u 다트 값을 새로운 변수로 정의해 가지고 이걸 z라고 했습니다. u에 대해서 2개 미분 방정식이 z에 대해서 1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유치 해석을 해 가지고 고유치에서 실수부를 뽑아내는 거를 이렇게 냈습니다. 복소 고유 진동수가 나오고요. 요 z 값을 풀면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쓰는 고유 진동수 혹은 감쇄 고유 진동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면진 구조물인 경우에 고유치에서 모두 형상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뽑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고유진동수, 두 번째 고유진동수 그림으로 모두 형상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고유진동수 값이 약간 변했죠. 이렇게 작지만은 더 이렇게 low frequency 저차로 변했습니다. 감쇄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모두의 직결성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쇄 이력에 비례 이력 감쇄, 이력 감쇄입니다. 이력 감쇄를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I 값에다가 요 값을 C 값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직교 아니구나. 이거는 여하튼 비례 감쇄가 됐습니다. 이거 비례 값을 넣어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학으로서 행렬을 연산하는 거 이렇게 m by m 행렬, m by n 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전체 행렬, 트랜스포즈 행렬은 행과 열이 바뀐 거 t자라고 쓰고요.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는 대각 행렬이 1인 거고 대각 행렬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줄로. 행렬식이란 것은 determinant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의 절대값을 구해내는 방법이고요. 역행렬이 있고요. 고유치와 고유 벡터. 그래서 고유치라는 것은 요 a 값에 고유치 요걸로 했으면은 지금 요 람다 요게 람다 값이죠. 람다만큼 증가시켜주네요. 이게 단위 벡터의 람다 값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람다 값을 곱해주면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를 구하게 되면은 두 개의 벡터는 서로 90도이기 때문에 곱하면 빵이 된다. 직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매트랩에서 고유치 해석을 어떻게 매트랩을 쓰느냐? 뭐 굳이 매트랩에 있는 명령어 아이그스, 아이겐밸류 구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뭐 계산기에도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